배우님, 이명석 배우님, 태희서 배우님, 이동원 배우님, 네. 해주시면 앞으로 자리 앉을까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영화 지비는 뭐 어떻게 하는데 지비 이런 진행을 많이 안 해봐서 그냥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문에 듣기로는 정말 팀워크 좋은 팀이라고 들어서 오늘 제가 좀 진행이 어리버리 하더라도 대답들을 너무 잘해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니나네나 연출을 맡은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재 비전력을 맡은 장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둘째 평화 역을 연기한 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셋째 수환 역할을 맡은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셋째 같은데 제가 막내여가지고 막내 재훈 역할을 맡은 이가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영화 속에서 그 세상을 떠났던 그 형제까지 다 같이 정말 가족이 총 출동한 그런 GV가 될 것 같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뭐라 그럴까 감동이 새로운 지점에서 감동이 생기고 새로운 지점에서 웃게 되고 또 울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 이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족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고 계시잖아요. 벌써 3번째 장편으로 치면 3번째 가족 영화인데 왜 자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세요? 이런 질문은 저도 왜 자꾸 어린 영화를 만드세요?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아서 그런 질문 말고 3번째로 가족 이야기를 하신 소감은 또 어떠신지 그건 좀 궁금해요. 매번 가족 이야기를 하시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전작들이 그 주인공들이 한두 명 혹은 그래도 이게 뭐 한정희 같은 경우에는 미경이라는 인물의 시점을 좀 따라가는 이야기였고 당신의 부탁은 임수정 씨가 연기해준 효신의 시점으로 따라가다가 이제 동옥을 받아들이고 나서 같이 살게 되는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더라면 이번 작품은 지금 보시는 이렇게 내 남매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병렬적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물론 이제 중심 인물인 미정의 이제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이제 또 아버지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분석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족이라는 덩어리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함께 이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많이 저도 어떻게 이게 밸런스를 맞출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방식이 좀 병렬적으로 한 편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익숙한 이야기들 보통 한두 명 이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영화들을 좀 많이 이제 익숙하시니까 그런 낯선 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 웹드라마 활동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아마 또 이렇게 웹드라마 즐겨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처음에 그 수환역으로 오디션을 보진 않았어요. 미팅을 갖지진 않고 다른 역할로 이제 미팅을 가졌다가 너무 이렇게 마스크도 좋고 좀 이런데 저희와 다른 피. 저희끼리 농담으로 되게 이렇게 삼형제 형제들 중에서 제일 유전자를 많이 그리고 저는 농담으로 항상 얼굴 가섭이 했다고 이 좋은 얼굴을 단 2컷만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봤는데 되게 이쁘고 좋은 인상인데 또 이렇게 그 목표정하고 있을 때 되게 아련한 좀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스팅하게 됐고 또 짧은 분량이지만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고 태인호 배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미생에서나 라이프에서나 좀 그동안 맡았던 이미지나 역할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수트가 잘 어울리는 역할들 그리고
뭔가 다 넥타이 매고 좀 이런 역할 많이 맡았었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게 이렇게 좀 소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한번 가져봤는데 실제 또 정말 예상처럼 소탈하고 그런 모습들이 경환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같이 참여했어요. 아니 이쯤 되면 저는 이제 배우분들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분들인데 이전의 작품들에서 사실은 보지 못한 모습들, 보지 못한 표정, 보지 못한 몸짓,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너무 많이 이 영화에서 봐서 또 근데 그게 아니 저 배우분 저 연기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이게 내 첫 영화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캐스팅을 또 해주셔서 이게 나름대로 첫 영화가 됐고, 그래서 좀 지금도 이 GV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요. 갑자기 뭐 소감 발표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감독님의 첫인상은 처음에 만났을 때 대화를 생각보다 꽤 오래 나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은 정말 말이 잘 통하는 분이구나라고 대화를 하면 정말 네, 재밌구나, 이분이랑 너무 재밌고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을, 이분이랑 같이 영화를 촬영하게 된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처음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끼리 어떤 직접적으로 따뜻함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인물들이 서로 뭔가 직접적으로 따뜻함을 주고받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상에 있는 사람 뭔지 모를 수환을 보는 장면이 또 있고 사실은 영화 속에는 요거 한 장면 그리고 사진으로 등장을 하지만 수환의 죽음은 이 형제를 이렇게 완전히 그림자처럼 들이우고 있는 이 이야기를 진행하게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아까 살짝 듣기로는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저 너무 궁금해요. 지금 그게 이제 우선 배우님 먼저 혹시 이 영화에 혹시 장면을 찍으셨는데 삭제된 그 장면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영화에 원래 나오는 게 딱 세 장면이었는데 하나는 병원에서 이제 잘못 보여지는 걸로 나오고, 두 번째는 장례식장에서 사진으로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례식장이 아니지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게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세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병원에서 저를 보는 장면이 하나 원래 더 있는데 지금 아마 보신 거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게 사라졌는데 감독님이 3분의 1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 중심이니까 이게. 멀리서 와가지고 잠깐 찍고 네. 사실 저한테는 이제 움직이는 장면은 딱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저한테 사실 절반이 사라진 거라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감독님이 이제 하나를 정말 미안한데 잘라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산 영화제 때. 그래서 근데 너무 길게 너무 제 마음을 좀 다독여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 저는 한 번 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쿨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네. 그 어떤 장면이었냐면 미정과 경환이 그 병원에서 아버지 만나기 전에 엽서를 만나면서 엽서를 건네주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실에서 이제 멀리서 있는 수환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환이 누나는 눈에만 보이는 수환이 이제 좀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정말 눈빛이 너무 아련하고 너무 좋은 컷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영화를 좀 출발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런 이제 좀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초반부를 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당기다 보니까 이미 이제 미정의 눈에 한번 수환이 등장했기 때문에 좀 동어 반복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영화제에서는 이제 선을 보였고 제 개봉 버전에서는 그 씬이 좀 이제 삭제가 됐었죠.
혹시 나중에 저희가 뭐 블루레이나 DVD로 볼 때 혹시나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 네. 꼭, 예. 팬분들은 꼭 끝까지 DVD, 블루레이를 꼭 구매하시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화할 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장면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걸 알면서 삭제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정말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아까 감독님도 정말 막 제가 아까 밖에서 여쭤봤는데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제가 정말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근데 하지만 이 장면을 왜 잘라야 되는 이유는 있는데 그게 배우 때문이 아니고 장면 때문이 아니고 전체 흐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결정들 때문에 그 난감했던 그때를 다시 상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셨어서 제가 지금 좀 민망하지만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어떻게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실지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네, 관객석으로 질문을 넘길게요. 이 영화 안에 사실 좋은 장면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좋았던 거는 가족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가족이 다가오는 의미나 어떤 감정,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모두가 전부 다른데 결국에 가서는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전 좀 많이 들어요. 뭐 살면서 더 그렇고 가족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미스테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풀 수 없는 숙제를 계속 나를 이렇게 등에 지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는 가장 좋았던 게 그 미스테리를 함부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 영화의 태도는 그냥 이런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우리는 다 같이 형제로 남매로 자라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또 그 간 사람은 잘 보내주고, 또 이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남긴 상처나 뭐 혹은 흔적들을 갖고 앞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가족이 아닐까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배우분들이 이제 찍으셨을 때 감독님도 그렇고 찍고 나서 개봉을 하시고 나서 지금의 어떤 이 영화는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좀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관객분들이 다 혹은 대부분 다 이 장면 너무 좋았어 라고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좀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우분들마다 또 굉장히 아주 너무 좋은 연기를 펼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나만의 혹시 명장면 이 영화 안에서 내가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냥 뭐 다 모든 장면이 연출자가 다 좋아한다고 하면 너무 뻔한 대답일 것 같고요. 그냥 촬영하면서 좀 좀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초반에 이제 그 사진관에서 경환이 혼자 담배 피고 있다가 들켜가지고 상이랑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장면 있잖아요. 진주에서 정말 그 장소가 좀 실제 이런 사진관처럼 좀 오래된 사진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명이서 이렇게 딱 밤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보면서 너무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현실 부부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뭔가 집이 있으면 저 부부에게 뭔가 무보증금으로 전세를 주고 뭔가 그래서 제가 상희 씨한테 너무 제가 돈만 많으면 집이 있으면 집을 뭔가 전세를 주고 싶다고 그만큼 이렇게 뭔가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보면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뿌듯하고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봉하고 나서 느낌은 제가 전생에 좀 이렇게 나라는 못 구할지언정 마을이라도 구했어야 되는데 이게 관객수가 많지는 않아서 제가 배우분들께 제가 좀 죄송하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제일 마지막에 그 사진 이제 딱 나오면서 노래 나오는 그 장면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긴 하고 뭔가 여정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영화는 되게 움직이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 사진들이 이렇게 딱 포인트로 나오는데 뭔가 되게 느낌이 묘했어요. 저희들이 갔던 장소를 다시 사진으로 다시 본다는 게 되게 제 인생으로 봤을 때도 뭔가가 하나씩 장면들이 있겠구나. 제 개인적인 인생의 장면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감독님이 물어보셔서 나의 최애 장면은 뭘까라고 지금 곰곰이 계속 이제 감독님 말씀하실 때 계속 딴 생각하면서 나의 최애 장면 계속 호로록 돌렸는데 제가 연기하면서 제일 이제 제 나름대로 연기하면서 행복했던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행복했다 그러면 다들 욕하실 수도 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그냥 벽에 기대 앉아 있는 장면이 저는 제가 연기하고 나서 제 스스로 뿌듯했거든요. 괜찮았어. 저 스스로 되게 뿌듯했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연기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연기하고 카메라가 돌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멍 때리고 있다가 감독님이 이제 컷하고 이제 오케이가 나가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가질 수도 있구나. 제 스스로 뿌듯하게 잘했어 나게지 칭찬을 해줬던 장면인데 막상 보니까 그 느꼈던 거랑 좀 다르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나의 얕은 감성으로 인해 저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구나. 되게 반성을 한 장면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를 다. 제가 나오는 장면이 통틀어서는 저는 세 장면 정도가 좋은데 마지막 장면도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 장면이 좋은 이유는 그냥 거기서는 좀 이 사람들에게는 다 행복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저 혼자 하고 있었지만 또 모든 가섭이도 그렇고 대준이랑 너무 그렇게 보여서 너무 영화를 보는데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환이 사고 난 장면에서 감독님이 얘기한 첫 장면 촬영 그때도 되게 뭔가 좋았어요. 누나의 대사도 좋았고 가섭이 또 서 있는 모습이 좋았고 저도 그냥 또 동생을 또 다 그리는 장면들이 저는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두 장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좋았던 장면이 딱 죄송합니다. 두 장면이 있는데 사실 두 장면 다 혜진 선배님 장면이거든요. 그 한 장면은 이제 중후반쯤에 이제 혼자 비 맞으시면서 이제 우리 엄마 계속 외치시는 그 장면 그거 되게 힘들게 찍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 그 감정이 너무 그대로 저한테 전달이 돼서 저는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낙엽길 걸어가시는 뒷모습 나오고 이야기하는 그 씬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사실 좋았어요. 뭔가 그건 너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모든 오해와 그런 가족 간의 다툼 같은 것도 다 풀리고 이제 되게 편하게 걸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선배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은 미정이 그 낮에 칼국수 집에 다시 가서 그 칼국수를 먹는 장면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그 미정의 표정들이 저한테 좀 100%는 아니지만 99%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장면이 많네. 그리고 전 내가 내 생각해야지 누가 내 생각해주냐라고 대사했을 때 시원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하는데 시원하기도 했고 바이킹 타는 장면도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고 바이킹 잘 못하는데 잘 타는 척을 해야 될 것만 같더라고요. 저 좋아하는 장면이 많네요. 저 누나한테 끌려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미정이랑 역할한테 계속 끌려다니거든요. 초반에도 차 타라고 끌려다니고 바이킹 타라고 끌려다니고 전 그런 장면들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명이 이렇게 지구한 게 처음이라 뭔가 되게 좋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날씨 추운데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수원이도 와서 더 뭔가 패션이 나왔고 이 작품을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수원이도 마찬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연기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나 분위기들이 보신 분들한테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고 또 남은 올해 2달 또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좀 보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의 첫 영화이자 첫 GV를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저는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요. 이 영화도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촬영하진 않았지만 제가 잠깐 촬영장 갈 때도 선배님들이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그 따뜻함이 사실 영상으로 그대로 나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대로도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따뜻함을 많이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늦은 시간까지